그 안에 들어있는 건 정말 치료제인가요? 아니면 습관인가요? 서울에 사는 76세 김명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약봉투를 쌓아놓고 한숨부터 쉽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눈약, 비타민까지. 하루에 먹는 약만 12알이 넘는데 문제는 무엇이 왜 필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늘 나이 드시면 이 약은 꼭 드셔야 해요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복용한 지 벌써 8년.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지고 위는 늘 더부룩하고 입맛은 뚝 떨어져 음식을 제대로 먹질 못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복용 중인 약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중 세 가지는 효과가 겹치거나 이미 더 이상 드실 필요가 없는 약이에요.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자신이 오랫동안 의심 없이 먹어온 약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오히려 해가 된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런 김 할머니의 사연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약국이나 병원에서 받은 약을 무심코 몇 년째 복용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의사가 줬으니 당연히 먹어야지. 약사가 괜찮다고 했으니 아무 문제 없겠지.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필요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약은 어디까지나 치료의 도구입니다. 병이 나았거나 신체 상태가 바뀌었거나 혹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약을 계속 먹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은 중복약물 복용 또는 부작용 위험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과 이뇨제를 동시에 먹을 경우 필요 이상으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증이나 어지럼증,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 당뇨약과 일부 진통제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약 때문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운이 없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상하게 어지럽네. 혈압이 또 오르나? 이런 증상들이 알고 보면 약물 과다 복용 혹은 약물 간 충돌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의사일까요? 약사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일까요? 사실 누구도 100%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과연 지금도 꼭 필요한 약인지, 복용량은 적절한지, 혹시 중복되는 성분은 없는지 약 검토 서비스를 통해 점검해 보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약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 이 말은 음식뿐 아니라 약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을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약봉투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정말 치료제인가요? 아니면 습관인가요? 여러분, 약은 병을 고치는 도구일 뿐이지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약을 많이 먹는 게 건강관리의 핵심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마 어릴 적부터 주입된 그 말, 아프면 약 먹어라. 이 간단한 문장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약을 자주 먹는 사람이 아니라 약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닐까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약봉투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약은 밥보다 먼저 챙기는 일이 되었고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 심지어 자기 전에 먹는 수면제까지. 이쯤 되면 약을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약을 먹는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준 거니까 무조건 먹어야지. 나보다 의사가 더 잘 알겠지.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맹신이 숨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진료 시간은 3분, 약은 기본 3가지 이상. 이런 시스템 안에서 과연 약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게 처방되었을까요?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방전을 보고 약을 조제하긴 하지만 그 약을 복용 중인 다른 약과 비교하고 그 조합이 괜찮은지 꼼꼼히 따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명이 1년에 복용하는 약의 종류는 평균 18가지에 달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장기 복용 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이라는 겁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약물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이런 약들은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끊기가 매우 어렵고 신체 의존성과 내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수면제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잘 자려고 먹기 시작했다가 몇 달 지나면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약사들 중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처음부터 수면제는 권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병원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으면 일단 이거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약의 굴레가 시작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스스로 약을 판단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도 사람이고 약사도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처방을 하시지만 또 어떤 분은 그냥 관행처럼 습관처럼 약을 내어주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지금 먹고 있는 약을 스스로 이해하고 필요 없는 약은 과감히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꼭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10년 이상 같은 약을 변동 없이 복용 중일 때 몸 상태는 계속 변하는데 약이 그대로라는 건 분명 이상한 일입니다. 둘째, 약을 먹은 후 몸이 더 피곤하거나 어지러울 때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병원마다 서로 다른 약을 처방받고 있을 때 이 약과 저 약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넷째, 약을 왜 먹는지 정확히 모를 때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약 봉투를 열기 전에 먼저 이름과 효과를 검색해 보세요. 약은 음식과 다릅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과하게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약을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는 약을 믿기보다 내 몸을 먼저 믿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의 한 복지센터에서 건강교육을 하던 중 한 어르신이 조용히 손을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줄이고 싶은데 안 먹으면 더 나빠질까봐 겁나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줄이자니 불안하고 계속 먹자니 몸이 이상한 느낌이 들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먹고 있는 약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모르면 약 봉투를 모아 약국에 가셔도 됩니다. 약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며 물어보세요. 이 약은 무슨 약이에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나요? 이 약과 저 약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 요즘은 약물 점검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처 보건소나 동네 약국 중 일부는 노인 대상 의약품 복약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약은 줄이기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복약 중단 후 입맛이 돌아왔다는 사례, 약을 줄이면서 어지럼증이 사라졌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몸은 원래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진짜 약이고 그 회복을 방해하는 게 쓸데없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약을 줄이는 대신 우리는 어떤 건강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식사부터 바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소금, 설탕, 밀가루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한 장수 식단을 따라야 합니다. 하루 세 끼가 바로 최고의 약입니다. 둘째,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20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앞 골목이라도 천천히라도 매일같이 걷는 것이 혈압과 혈당,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약보다 무서운 게 스트레스입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낫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약을 줄여도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식, 친구, 이웃, 복지사와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째, 약을 신뢰하지 말고 내 몸을 믿으세요.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약을 줄이면 몸이 나빠질 것 같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쓸데없는 약을 줄이면 오히려 몸이 회복됩니다. 진짜 필요한 약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인 요시노리 오스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최고의 의사다. 그리고 그 자연 치유력은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약을 줄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그 약 정말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약 봉투 대신 산책화와 웃음을 챙겨보세요. 진짜 건강은 병원이 아닌 여러분의 하루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